비교하며 자란 아이라는 이야기 네. 나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며칠 전에 한 보육원에 저희 그 같이 친목하는 선생님들하고 봉사를 매달 한 번씩 가기로 한 보육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게 제가 이것도 직업병일 수도 있는데 이제 다른 자원봉사자분들도 이제 있으시고 해서 저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그 봉사자들이랑 혹은 직원들이랑 아이들이랑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되게 관심 있게 좀 듣는 편이에요. 좀 더 정확히는 관심 있게 들으려고 안 해도 들려요. 네. 직업병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듣고 있었는데 두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 두 아이가 막 이제 뛰어들어와서 우리한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놀아줬는데 제가 딴 선생님 한 분이 그 친구한테 A라는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넌 뭘 잘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노래요. 그러니까는 불러봐. 다른 선생님들이 불러봐 이러셨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같이 박수를 치면서 들었는데 얘가 노래를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근데 가사는 굉장히 마음 아팠어요. 엄마도 웃고 아빠도 웃고 화목한 우리 집 뭐 이러면서 이렇게 부르는 노래여서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아이가 너무 밝고 맑은 목소리로 굉장히 고음이더라고요. 남자아이가. 그래서 진짜 감동을 받고 우리가 어머 하면서 다 박수를 쳤어요. 근데 옆에 계시던 어떤 한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얘 노래 이렇게 잘하는데 넌 뭘 잘해?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별로 떠오르는 게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쭈뼛쭈뼛 하니까 얘가 A라고 하는 노래를 잘하는 아이가 얘는 노래를 팔씨름을 잘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팔씨름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조금 큰 4학년짜리 남자애가 와서 너 팔씨름 나보다 못하잖아. 덤벼. 이러더니 툭 했는데 그냥 딱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B라는 애가 시무룩해졌어요. 이게 별거 아닌 대화죠. 네. 그런데 저는 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과연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얘는 노래를 잘하는데 넌 뭘 잘해 할 때 비교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는가 좀 궁금했고요. 네. 특히 그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되는 가정 속에 자라는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이들이 좀 더 그런 거에 민감하지 않을까. 뭐 한번 태연 쌤도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우리가 엄마로서 우리의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아이들을 보면 엄마가 없고 아빠가 없이 같이 살지 않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 사랑이 얼마나 고프겠어요. 네. 그 사랑은 인정하고 연결이 맞아요. 되거든요. 내가 뭔가를 잘하면 나를 사랑해 주겠지 하는 그런 거고 사실 사랑은 그게 아닌데. 네.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너는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너는 뭐 하는 게 좋아?로 물어봤다면 좀 다른 뉘앙스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하고 연결해서 이제 오늘 다뤄봤으면 하는 건 아마 이번 주까지 다 못 다뤄서 다음 주도 이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비교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A라는 아이랑 B라는 아이를 비교하지 않으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기본선이라는 게 무너지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8살 아이가 자기 실내화 챙기고 신발 신고 뭐 양말 갈아 신고 옷 입는 것은 해야 된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네. 그죠? 중학교 아이라면 혼자 라면은 끓여 먹을 수 있겠다 하는 뭐 이런 기본적인 네네. 것들인데 그런 걸 못하거나 안 하면 이거는 비교도 당연히 하지만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기질, 발달의 단계, 발달의 정도는 사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네. 유전도 있을 거고요. 상황도 있을 거고, 네. 걔가 어떤 상황, 환경에서 컸는가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뭐 성격 이런 걸로도 연결 지어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그런 경우 그것을 존중하고 발달의 단계가 다 다른 아이들을 각각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지 않을까 해서 좀 그 얘기를 좀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부터. 네. 제 얘기를 먼저 하자면 저는 어릴 때 뭐를 좀 좋아하는 아이였었냐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쪽지 쓰는 걸 좋아했어요. 가서 그냥 말하면 되잖아요. 야, 우리 뭐 쉬는 시간에 떡볶이 먹자. 매점 가서 이러면 되는데 그걸 꼭 써. 공부도 안 하고. 수업 시간에. 그걸 다 쟤한테도 보내고 3명이서 갈 거면 3명한테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줘요.
그리고 또 많았던 게 뭐냐면 일기를 그렇게 썼어요. 근데 사실 뭐 초등학교 1학년 때 억지로 쓰기는 했지만 방학 숙제로 누가 고등학교 중학생 돼가지고 맨날 일기를 보통 안 쓰죠. 네. 근데 저는 그걸 되게 자주 썼어요. 기록하고. 근데 제가 그때마다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너는 왜 친구들 다 공부하는데 공부는 안 하고 이런 짓이나 하고 있냐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제 성격적으로도 말하는 것보다 쓰는 거를 더 좋아했었고 아마 그게 환경적인 것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집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잘 들어지는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은 잘 안 하게 되고 잘 써서 기록하고 그걸 되새김질해서 다시 보고 뭐 이런 이상한 취미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제 직업이 됐어요. 지금 또 그런 쓰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잘 쓰는 사람이 대세고요. 그쵸. 네네. 그래서 그게 제 직업이 됐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존중받지 못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낙서나 하고 네. 쪽지나 쓸데없이. 돌리고 글 쓸데없이 뭐 하는 거야. 친구들은 다 공부하는데 너는 쓸데없이 뭐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저한테 뭐가 어떻게 학습이 됐냐면 네. 아 내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 내가 뭔가 부족하구나. 내가 지금 하는 행위들은 뭔가 옳지 않거나 네. 좀 가치가 없는 그런 행동인가 보다라는 걸 저도 모르게 학습했던 것 같아요. 그 누구의 기준이냐면 대개 대다수의 사람들 혹은 사회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것은 뭔가 옳지 않았고 뭔가 잘못됐고 나는 그래서 좀 뭔가 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하고 깊이 연결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태연 쌤은 좀 어때요? 저도 뭐 생각해봤을 때 뭐 혼난 거 많죠. 뭐 저도 이제 약간 오지랖 좀 스타일이어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에 저에 챙기는 거 좀 좋아해서 좋아했어요. 이제 복도 걷거나 아니면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떡볶이 사 먹으러 갈 때 보면 한 7-8명이 같이 막 걸어가요. 뭐 야 너도 가자 막 그래서 교회로 이 상태로 교회로 가면 전도왕인 거죠. 전도왕도 여러 번 하고 엄마는 너 이렇게 쓸데없이 몰러 다니냐. 또 남들 좀 얌전히 있지 여자애가. 야무지게 뭐. 짓고 그쵸. 챙기지. 너 뭐 그냥 여기저기 다니고 실속 없이. 실속 없이 뭐 이러냐. 좀 더 여성다워져라. 뭐 그렇죠. 여성에 대한 어떤 기준이 적용됐을 거예요. 그게 그리고 되게 실속 있게 다른 친구들도 봐봐. 자기 할 일 단돌이 잘하고 그렇죠. 실속 있게 행동. 너는 왜 저렇게 하지 않아? 해하고 이 사람한테 네. 다니고 저 사람한테 다니고 속 없이 다니고 웃구나 속 없이 다니고. 웃고 잠깐만 좀 약간 진심이 느껴지죠? 왜 감정이? 그냥 갑자기 말이 확 다가오네요. 네, 그런 말을 저희 엄마가 봤을 때는 저희 엄마는 되게 여성적인 스타일이어서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한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엄마가 가끔 뭐 졸업식, 뭐 입학식 때 와서 보면은 혼자서 뭐 막 다니니까 왜 저래? 쟤 왜 이렇게 다녀? 남이랑 비교하는 거야. 네. 다른 친구들 봐. 얌전히 앉아 있는데 왜 그렇게 돌아다녀? 그렇죠. 그게 바로 비교죠. 맞아요. 비교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비교를 안 하려고 해도 이런 의식이 있으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대화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대화거든요. 너는 뭘 잘해? 얘 노래 잘하는데 너 뭐 잘해? 이거는요 완전 비교의 어떤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나오는 말이 아닐까. 칼로 찌르는 말 그럴 수 같아요. 있어요. 가끔은. 그런데 같은 말이라도 너는 뭘 좋아? 너는 뭐가 좋아? 넌 뭐가 재밌어? 넌 뭐가 재밌어? 이러면 각각의 재미라는 요소에 대한 존중의식이 깔려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네, 그러네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말이 너무 많다는 걸로 늘 혼났어요. 말이. 다른 애들은 수업 시간에 좀 조용하고 이렇게 다 얌전히 너는 왜 그렇게 말이 많아? 왜 그렇게 말이 많아? 그런데 그 아이도 되게 잘 승화가 된 것 같아요. 지금은 변호사가 돼서 얘기를 되게 잘해요. 걔가 말을 하면은요 설득당할 수밖에 없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얘 얘기를 듣고 보면은 그냥 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신이 좀 지적을 받아도 그게 자신의 개발 강점으로 인정이 돼서 좀 잘 나아간다면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가만히 그 친구를 관찰해 보면 그 친구가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걔가 학교에서는 그렇게 계속 지적을 받았지만 걔네 아버지가 그것을 엄청나게 지원해 준 거예요. 너 그것은 재능이다. 너가 그렇게 누군가 앞에서 끊임없이 말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는 뜻이다. 야. 두 번째는 네가 그렇게 말을 할수록 너는 남들에게 좀 더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네가 말하는 것을 네가 듣기 때문에 네가 말하는 거에서 책임질 수 있게 된다. 이런 것들을 제 네. 친구가 보고 듣고 잘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비교하고 네. 가치를 좀 폄하하면서 뭔가 지적을 했을 때에도 걔한테는 늘 뒤에서 지원해주던 그 아버지라는 존재가 계셨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것을 열등감으로 묻어주지 않고 네. 그것을 자신의 강점으로 개발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조금씩 쏟아나는 싹부터 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못된 지식으로 이거 잡초 아니야? 네. 쏙쏙 잘라버리면 이제 거기서 멈추는 거고 맞아요. 이거 정말 귀한 싹이다 하고 키워주면 무성한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 네. 참 싹을 잘 봐야겠구나. 근데 네.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또 내 생각이랑 다르니까 네, 자를 때가 참 많아요. 맞아요. 얘 이렇게 하면은 이거 안 돼. 엉터리 되는 거 아니야? 네, 이거 네. 이거 쓸데없는 인간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자를 때가 많지 않았나. 기성 세대들이 그랬고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잘 자라왔지만 그렇죠. 우리가 또 그걸 그대로 아이들에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네. 그러니까는 아이들 얘기도 좀 이따 우리가 뭐 다음 주에 또 더 네네. 자세히 다뤄보겠지만 왜 우리가 우리부터 보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과 다르면 특히 기본적인 어떤 남들이 다 하는 거 그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부족한 사람이 된다는 것들을 학습했다는 거예요. 그게 비극이에요. 예를 들면 8살이 되면 다 초등학교 가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13살이 되면 졸업하고 14살이 되면 중학교 가야 되는 거 당연한 거죠. 중요한 건 지금 나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또 대학을 가야 돼요. 어떤 사회적인 규약들 우리가 그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대학 졸업하면 취직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네. 취직하고 한 2년 놀아보세요. 사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나? 집안에서는 어떻게 보나? 그렇죠. 야, 네 친구들 다 취직해서 했는데 너는 한심해 죽겠다. 이런 말 나와요. 맞아요. 저 결혼 늦게 했거든요. 그죠? 결혼 안 할 동안 무슨 얘기 들으셨어요? 죄인이었어요. 그죠? 네. 명절 때마다 네. 어디에 가도 너는 도대체 여태까지 뭐야? 넘들어 너? 걔가 또 해에 웃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해에 웃고 다녔잖아. 게다가 너는 속없이 웃고 다닌다고. 속없이 남들은 그냥 알토론 같이 좋은 남자 만나서 너는 뭐 좋다고 이렇게 웃고 다니냐. 결혼도 안 하고 그것도 남자친구가 막 있었던 것도 아니고. 태연 쌤 어머니가 왜 이렇게 이해가 되려고 그러지? 저희 엄마가 저 결혼한 날 얼굴이 피셨어요. 그러셨구나. 네. 묵은 것을 확 씻어낸 그 후련함. 뭐 이렇게 또 잘 표현해. 묵은 것이란요. 네, 아무튼 네, 그런 것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엄청나게 내 자신을 비난하면서 내가 뭔가 잘못됐고 나는 뭔가 해야 되는구나. 그 대상은 누구냐? 비교 대상은 대부분 다 하고 있는 그 남들이 돼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냐? 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나? 나는 왜 안 하나? 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런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을 비교하면서 커왔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커온 우리가 어느 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됐다고 해서 우리 아이 개별성과 우리 아이 각각 발달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존중할 수 있느냐?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죠. 맞아요. 네. 사실 저도 늦은 결혼으로 인해서 깨달은 것은 네. 사람마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다. 네, 정말 늦게 그렇죠. 펴도 꽃은 꽃이다. 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우린 다 꽃이죠. 어떻게 보면. 마흔 다 돼서 펴도 꽃은 그럼요. 꽃인 거예요. 그럼요. 예. 근데 내가 꽃이 나는 안 피네. 난 꽃이 아닌가?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 때부터 참 우울해지는 거고. 우울해지고 비참해지고 맞아요. 괴로워지고 무기력해지고 맞아요. 좌절스러워요. 맞아요. 네,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기가 다르다는 걸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게 진짜 존중이죠. 사람마다 기질이 달라요. 타고난 특성이 다르고요. 네. 사회적인 그 조건, 가정의 형편 네.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개인적인 선호도도 다 달라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은요, 50대 여성분들의 패션이 다 비슷해요. 커트머리에 파마머리에 손가방을 들고요. 나지막한 구두에 짧은 바지와 좋던 가을 겨울이면은 무릎까지 오는 일자 통으로 된 그런 그렇게 까슬까슬한 천으로 된 어떤 자켓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분들이 그대로 외출하자면 다 등산복으로 갈아입으세요. 또 다 네. 어디를 가나 우리나라 사람 다 안돼요. 빨간색 그 네. N페이스 네. 그걸로 된 것들을 또 다 입고 맞아요.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런 이런 통일하는 거, 통일 문화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각각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식하면서 산다기보단 다른 사람들에 맞춰서 사는 것이 편하고 그게 당연하며 그래야만 내가 뭔가 저 사람들 사이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학습했다는 거죠. 그게 되지 않을 때 나는 뭔가 잘못됐고 우울해지면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저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이 더 중요한 건가? 저 사람들의 삶의 속도에 내가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도 당연한 것인가? 이렇게 자라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네. 이건 사실 되게 슬픈 일이에요. 네. 그렇죠.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어디 가나 다 비슷한 이런 문화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엄마가 돼서 아이들을 대할 때에도 우리 아이의 개별적인 존중이 없이 과연 비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 아이의 그런 기질적인 특성, 우리 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강점, 혹은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약간은 남들과 다른 우려되는 어떤 모습들조차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을 때에만 우리가 비교하지 않는 거죠. 네. 이런 의식이 없으면 너는 뭘 잘해, 너는 뭘 잘해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삶의 속도를 존중할 수 있는 말, 대화가 있다면 어떤? 네, 걸까요? 그게 되려면 우선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내가 그렇게 커왔구나. 내가 내 삶을 살 때에도요. 제 그 아이 네. 친구 엄마였는데요. 지금은 연락이 잘 안 되는데 저 아이가 5살 때 같은 유치원에 다녔던 엄마였어요. 근데 그 엄마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 언니였는데 웃으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무대 디자인을 하던 분이었거든요. 방송국에서. 그러면서 29살에 자기가 결혼을 했대요. 내 나이 내가 그 3자 찍으면 안 된다는 얘기만 듣고 자라지 않았어도 내가 이 인간이랑 결혼을 안 하는 건데 네. 실제로 결혼이라는 것을요. 네. 엄마 말 듣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저처럼 안 들어야 될 텐데. 네네네. 듣고 싶어도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이거 사람이 맞아요. 있어야지. 맞아요. 그죠? 나 맞아요. 듣고 싶어. 맞아요. 나도 사실 30 그거예요. 되기 전에 결혼하고 네. 싶었어요. 그래요. 근데 사람이 없는 거 어떡해요. 맞아요. 더 괴롭죠.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는 결혼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다 했대요. 등 떠밀려서. 등 떠밀려서 네. 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그렇게 살아왔던 어떤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를 꼭 그런 결혼이 이슈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들을 뿌리 깊이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 그런 경험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네. 친구들 다 공부하는데 왜 넌 쓸데없이 일기만 쓰고 있는 거야. 제가 어느 순간부터 중학교 2학년 이후부터 글을 잘 안 썼거든요. 그런 것들. 네. 너는 친구들 다 조용한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입을 다물기 시작해요. 한 기업에서 제가 교육했었던 한 남자분은요. 말을 안 해서 팀장님이 답답해 죽겠다는데 이분이 왜 말을 안 하는가 봤더니 전 직장에서 상사한테 계속 구살이 먹은 거예요. 너는 다른 사람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자기는 절대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대요. 그런 것들.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좀 생각해보고 내가 내 삶의 속도대로 살아가지 못했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내 아이한테도 네. 그게 그렇게 싫었으면서도 내가 그걸 배워버렸기 때문에 네. 내가 내 아이한테도 야 남들 다 하는데 너는 왜 아직도 안 해? 친구들 다 숟가락 들고 밥 먹는데 너 지금 나이가 5살인데 왜 넌 아직도 엄마한테 먹여달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려면 네.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게 나한테 아주 깊이 남아있는 어떤 그런 신념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맘스 라디오 녹음할 때 이렇게 가만히 보면 중요한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우리를 먼저 보고 네. 그 다음에 다음 맞아요. 주에 이렇게 다른 아이들을 또 보고 했잖아요. 네. 좀 그것들을 좀 생각해봤으면 네. 좋겠어요. 태연 쌤도 그렇게 커왔다는 거에 좀 동의하세요? 네, 네, 정말 너무 동의하고요. 내가 왜 이렇게 등 떠밀려서
살려고 했고 왜 그거에 그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서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쵸. 전 그 기대를 내려놓은 순간 남편을 만나거든요. 그쵸. 네. 어쩌면 그래서 태연쌤은 선택했을 거고요. 네. 물론 항상 행복하지 않겠지만 다툼도 있고 갈등도 네. 있겠지만 내 선택이기 때문에 맞아요.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네.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요, 결혼을 정말 등 떠밀려서 하신 어떤 한 분 경우에는요, 싸울 때마다 엄마한테 화를 내요. 엄마 때문에 내가 결혼해서 이 인간 만나가지고 이 고생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그때 나한테 결혼하라는 소리만 안 했으면, 엄마가 친구들 다 결혼했다고 나한테 노처녀라고만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저희 때는요, 또 이런 우리 맘스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우리 또래가 대부분 많으실 텐데 우리 대학 갈 때 어땠어요? 대학 갈 때요, 성적에 맞춰서 대학교 써줬지 원하는 진로에 맞게 써주지 않았어요. 맞아요. 예, 제 친구 중에 한 명은요, 되게 의사가 되고 싶어 했거든요. 지금 와보면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돌이켜보면 그 친구 너무 안 됐던 것 같은 게 얘가 국문과를 갔어요. 원래 의사 하고 싶었던 애인데 선생님이 너는 문과로 가서 이 성적이 좋으니까 문과로 가가지고 좋은 학교, 그래서 고대 국문과를 갔거든요. 고려대학교 국문과를. 네. 굉장히 좋은 학교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조금만 대학을 낮출 수 있었으면요, 본인이 좋아하는 과를 선택해서 의예과를 갈 수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때 무슨 말씀하셨냐면 네가 의대를 가려면 지방대를 가야 된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 엄청 후회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굉장히 후회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 그 또래 또 중학교 남자친구 중에 한 명은요, 우리가 같은 학교였는데 얘 어려서부터 꿈이 요리사였어요. 요리하는 것도 너무 좋아했고 먹는 것도 세상에 얼마나 좋아. 얘 먹는 걸 보면은 배가 부른 사람도 침이 나올 만큼 맛있게 먹어요. 근데 얘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회적인 기준으로는 어때요? 아우 요리나 하냐 남자가. 너무 아까운 거야. 넌 남자가 요리나 하냐? 그렇지. 기존에 우리가 뿌리 박힌 여자와 남자의 역할에 대해서 꽤 비교를 하는 거예요. 백종원 씨가 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외웠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 걔가 이제 법조인이 됐는데 지금도 맨날 회의에 빠져요. 회의감에 젖어요. 내가 이걸 안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집에서 요리를 하면 와이프랑 이렇게 요리를 하면 너무 행복해한다는 거. 물론 그 친구는 그 기쁨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일상의 힘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들 중에 참 많은 경우가 간단한 어진 대학을 진로를 결정하는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기회가, 그리고 또 인생의 그 길이 달라질 수 있는 결혼의 문제까지, 그리고 부모가 돼서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양육하는 나의 태도, 깊숙이 박힌 나의 태도까지도 내가 경험하고 자랐던 이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그 관점, 기준들에 끊임없이 비교당하면서 자라왔고 길들여 왔다는 걸 우리가 한 번쯤은 회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중요한 네. 통찰인 것 같고요. 네. 인생이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아니 늘 생각해 봐야 할 네. 네,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거기에서 경험했었던 슬픔. 나는 이렇게 하기 싫은데 남들이 다 이렇게 하라고 하네 하면서 떠밀려져 갔을 때 내가 겪어봤던 어떤 좌절, 무기력, 네. 그리고 그걸 했을 때 과연 기뻤었나, 내가 의무감으로 했었나, 이런 것들을 좀 회고를 해볼 때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하려는 어떤 이런 말들과 태도가 네. 내 아이한테는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할지 우리가 조금 알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용기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다른 자식들이 다 그렇더라도 내 아이는 조금 다르게 키울 수 있다. 내 아이의 성장 속도와 발달에 맞춰서 내가 우리 아이를 좀 더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우리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내가 겪었던 그 당시의 무력감, 좌절감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심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만으로 이렇게 사는 거 좀 되지 않았어요? 우리 애들은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걸 누가 할 수 있느냐? 엄마들의 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물론 불안하죠. 저도 불안해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더 깊이 한번 다뤄볼게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어떤 사례들과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좀 할 수 있는지는 다음 주에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네. 이번 한 주는 좀 애도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면서 원치 않았지만 남들의 기준에 떠밀려 했던 건 무엇이 있었나? 그리고 나는 그때 무슨 말을 들었나? 야, 남들 다 아는데 넌 왜 이러니?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나만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나만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건가? 그렇게 하면서 떠밀려 왔었던 우리의 삶도 네. 이번 한 주 동안 좀 돌아보시면서 내가 이것이 나한테 슬픔이었다면 나는 다르게 할 수 있겠다. 난 다르게 하자. 나는 다른 엄마가 되자. 네. 그런 결의를 좀 다져보는 그런 한 주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디로션 한 잔 하고 싶은. 그러게요. 입안에서 향기가 나니까 나오는 말도 그냥. 좀 과거의 생각이 나면서 참 그런 나를 또 다독다독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다고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한 주간 한번 우리 재현쌤이 내준 것처럼 한번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향기 나는 시간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제까지나 소녀일 줄만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앞에서 난 어른이 되어야 해. 난 엄마니까 난 엄마니까 좋은 것만 주고 싶어. 난 내 엄마니까. 소녀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맘스라디오.